상시의 흐름을 다 센서 스팀이다. 혼란으로 가득 찼던 네팔 시위가 이제는 진정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기존 네팔 공산당 정권은 완전히 붕괴하였고 이제 새로운 총리가 취임하여 현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네팔 시위가 아닌 네팔 혁명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네팔 소식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네팔 공산당 정부가 9월 6일 유튜브, 페이스북 등 26개의 SNS를 차단하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의 실탄 발포로 사상자가 속출하며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했고 9일 샤르마 올리 총리는 민심에 밀려 사임 후 헬기로 도주했습니다. 그러나 혼란은 멈추지 않았고 국회, 대법원, 검찰청이 방화로 불타며 무정부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치인 자택이 습격당하고 전 총리의 부인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고 교도소 습격으로 수감자 13,500여 명이 탈옥했습니다.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자 군부가 병력을 투입하기로 했죠. 그런데 최근 정말 모두의 예측을 깬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 시위는 누군가의 구심점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네팔군이 결국에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디스코드로 이 사태를 수습할 사람을 뽑기 시작한 겁니다. 시민단체 하미 네팔이 개설한 청년 반부패 서버는 단 4일 만에 회원수가 14만 5천 명을 넘어섰으며 여기에서는 네팔의 젊은 시위대가 실시간으로 정치 토론과 의사결정을 진행하였죠. 이 디스코드 서버는 사실상의 디지털 국회 역할을 하였습니다. 토론 내용은 네팔 내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중계되기도 했죠. 이게 워낙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요. 네팔 육군참모총장과 대통령이 디스코드 운영진과도 접촉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디스코드 서버를 통해서 네팔 임시총리를 선출하기 이르는데요. 디스코드 내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한 결과 7,713명이 참여하여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이 임시총리로 선출되게 됩니다.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네팔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정부 부패 척결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네팔의 인구가 3천만 명 가까이 되고요. 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7,713명밖에 없어서 대표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네팔 대통령실은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한 국가의 대표를 뽑은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입니다. 네팔의 이번 사태는 디지털 기술과 젊은 세대의 사회 참여가 정치적 변혁의 새로운 경로가 될 수 있음을 세계에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73세의 카르키 임시총리는 짧은 취임식을 통해 선서였고요. 네팔 대통령실과 군부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6개월 동안 임시정부를 이끌게 될 예정인데요. 카르키 임시총리는 곧장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우선 문제가 많았던 네팔 하원을 해산시켰고요. 네팔 원내정당 8개 정당의 동의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네팔 하원 선거는 2026년 3월 5일에 실시될 예정인데요. 총 275명의 하원 의원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팔 사태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군부입니다. 혼란의 와중에도 군부는 권력을 탐하거나 정치적 이득을 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놀라움과 동시에 존경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국가가 대규모 시위로 무너지고 권력 공백이 발생했을 때 군부가 개입하여 정권을 장악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지기도 했죠. 당장 저도 네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네팔의 군부는 달랐습니다. 무너진 정부의 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눈앞에 있었음에도 끝내 정치적 욕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군 지도부는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시위대가 국회를 불태우고 장관들이 거리에서 공격당하는 참혹한 상황에서도 군은 민간인을 향해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방패라는 본연의 임무를 잊지 않았고 실제로 군의 개입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시위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통탄 대신 군용차와 장비로 질서를 지키고 억압 대신 혼란을 진정시키려는 태도를 견지한 것이죠. 이 점은 단순히 하나의 사실을 넘어 이번 시위가 끝내 거대한 전환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만약 군부가 조금이라도 권력을 탐했다면 시위대는 더 극렬하게 분노했을 것이고 네팔은 내전이나 군정체제로 빠져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군부가 끝까지 냉정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정치관인 안보와 질서 유지에 국한했기 때문에 시위는 체제 전복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즉 이번 사태에서 가장 놀랍고도 빛나는 존재는 시위대의 용기와 분노만이 아니라 그들의 맞은편에서 이성을 잃지 않은 군부였습니다. 네팔군이 보여준 절제와 균형 감각은 국가가 극한의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후 카르키 임시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네팔군은 다시 기지로 복귀했는데요. 통행 금지와 제한 조치도 모두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카르키 임시정부와 네팔군의 노력으로 네팔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상점들은 다시 문을 열었고요. 거리는 차량들로 활기를 되찾고 있죠. 또 네팔 시민들은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팔 시위대는 빗자루나 쓰레기통을 들고 나와서 자신들이 어지럽혔던 도시들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페인트 도구를 들고 와서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위대는 약탈했던 전자제품을 다시 돌려주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덕분에 카트만두를 포함한 네팔 도시들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주변국들은 네팔의 안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는 카르키 임시총리 임명 직후 SNS를 통하여 카르키 총리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인도는 네팔 형제자매들의 평화와 발전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번 사태를 그저 멀리서 지켜보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곳은 단연 중국입니다.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네팔 사태는 단순한 이웃나라의 혼란이 아니라 자국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최근 들어 네팔은 점차 친중국 성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양국은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당이었던 네팔 공산당과 네팔 회의당이 주도하는 좌파 연립 정부는 줄곧 중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인도와의 경쟁 구도 속에서 네팔을 전략적 동맹으로 끌어들이려 했고, 사실상 네팔을 안정적인 파트너로 구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무너지고 민중이 거리에 쏟아져 나오자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지금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고는 청년층과 학생 세력은 대체로 중국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네팔 정권이 중국과 지나치게 밀착하면서 자국의 주권과 독립성이 훼손되었다고 느껴왔고, 따라서 중국과 연결된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이 그대로 반중 정서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불타고 장관들이 군중에게 공격당하는 장면 속에는 단순한 반정부 정서를 넘어 중국과 긴밀히 얽혀있던 정치 세력에 대한 분노가 투영돼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관점에서 결코 반가울 수 없는 흐름입니다. 중국은 그간 네팔을 1대1로 구상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여겨왔고, 국경지역의 군사적, 경제적 통제권 확보를 위해서도 네팔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민중의 분노가 반중 정서와 맞물려 커진다면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외교적 자산이 단숨에 무너질 위험에 놓인 셈입니다. 그 때문에 중국이 단순히 우려만 표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재자 역할을 자처할 수도 있고, 경제적 지원을 빌미로 영향력을 다시 확보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네팔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중국은 불안정한 국경을 관리해야 하는 압박까지 떠안게 됩니다. 히말라야 국경지대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중국은 네팔의 혼란에 결코 방관할 수 없을 겁니다. 결국 이번 시위는 단지 네팔 내부의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인접 강대국인 중국에도 직접적인 이해와 손실을 안겨주는 민감한 사안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네팔은 카르케 임시총리의 취임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가장 큰 과제는 무엇보다도 선거를 통한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정부 수립입니다. 현재 2026년 3월로 예정된 총선까지 6개월가량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 기간 카르케 총리는 부패 청산과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사회 갈등을 봉합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정당들이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만큼 디스코드를 중심으로 등장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 얼마나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전국의 변수로 꼽힙니다. 만약 기존 정치권이 다시 세를 회복한다면 이번 혁명이 단순한 일시적 폭발로 끝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 문제 역시 피할 수 없는 도전입니다. 이번 혼란으로 네팔의 관광업과 무역, 투자 환경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외국인 자본은 불안을 이유로 철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물가 상승과 실업 증가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민심은 빠르게 식을 수 있고, 혁명의 성과 역시 퇴색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외관계 또한 불안 요소입니다. 인도는 네팔의 형제국가라 부르며 지지를 표했지만 지나친 인도 의존은 또 다른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이번 사태를 불편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또한 네팔 민주주의 회복을 지지하겠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 네팔은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어떻게 펼칠지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팔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참여입니다. 디스코드 국회를 통해 보여준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은 이미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의 열정이 실제 제도 정치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이번 혁명은 한순간의 실험으로만 기록될 수 있습니다. 결국 네팔의 미래는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실험을 제도적 틀 속에 정착시킬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네팔은 혼란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정치 실험을 이어갈지, 아니면 전통적 정치 세력이 다시 주도권을 쥐고 과거를 회귀할지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 역사적인 전환점이고 세계가 네팔을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한 네팔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